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이 된 지방 소도시 사는 여자입니다. 참 제가 너무 퍽퍽하고 부끄러워 어디다 이야기도 못할 우리 부끄러운 친정 이야기 하려고요. 지금 우리 엄마는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들어가 계셔서 혹시나 하고 우리 엄마 자주 듣는 연희님들 채널에 사연 보냅니다. 들으셔도 그만 안 들으셔도 그만인데 엄마가 아버지하고 일해 아직도 우리를 원망하시고 계시거든요. 지난 10년간 혼자 품고 살려니 속이 터져 나가서 참다 부끄럽고 추잡한 가정사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저희 친정은 3남매입니다. 제 위로 3살 많은 큰언니 있고요. 중간에 저, 그리고 저보다 5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나이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예전부터 붙었다 떨어졌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서울로 출장이 잦았는데 나중에는 아예 서울 올라가 계실 집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두 분은 연애 결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결혼해 살면서 그렇게 좋은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지만 엄마는 일평생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셨답니다. 때로는 지독할 정도로 집착하고 바라고 원하셨어요. 그래서 더 밖으로 도셨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마음 못 잡은 게 아들 없어서인 줄 알고 30도 훌쩍 넘은 나이에 남동생을 낳았으니 말 다 했죠. 당신은 남자 여자 판별해서 의사가 분홍색 준비하셔야겠네요. 언질 주고 산모가 저 안 낳을래요 하면 그 병원에서 바라는 대로 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 들으면 경악할 이야기지만 워낙에 대놓고 아들 바라는 시부모들 많고 억지로 딸 낳아봐야 구벅덩어리가 되던 시절이라 그래서 우리 남매 사이사이에서 채 태어나지 못하고 간 형제들이 몇 있답니다. 그 한인가 알콩달콩 좋아서 결혼한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야 서울 출장이며 아예 거기서 1, 2주 머무는 것을 사업 때문이라고 하시지만 엄마는 분명 여자가 있는 거라고 의심하셨거든요. 집까지 마련할 이유가 없다면서요. 여기서부터 균열이 생겼을 텐데 설상가상 아버지 친가 쪽은 별로 잘 살지 못해요. 친정 엄마 쪽이 잘 살죠. 사업 자금이며 당장 우리가 살고 있던 집도 외가에서 해준 것이니 말 다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서울까지 오고 가며 벌어온 돈도 엄마에겐 푼돈일 뿐이었고 부잣집 아가씨로 죽어도 남의 비유는 못 맞추는 엄마는 아버지 자존심을 뚝뚝 끊고 내리돌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 많은 돈을 수없이 까잡숴서 엄마도 개털이 되었는데 오히려 엄마 돈을 까먹을수록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아져서 지금은 나름 잘 지냅니다. 제가 기억하는 두 분은 사이가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한번 틀어지면 장난이 아니었어요. 물론 커가며 절대로 이혼까지 가지는 않을 거란 확신이 있어 큰 걱정은 안 했지만 어렸을 때는 참 많이도 불안했었답니다. 특히 남동생은 어렸을 때 야뇨증까지 있었거든요. 불안해서 그렇다는데 억울하다는 아버지와 분명 딴 여자가 있다는 엄마의 사랑 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겠죠. 하여간 지독하게 철없는 양반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탈탈 털어먹은 덕에 우리 친정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상가 건물 5층짜리 한 채 덜렁 있습니다. 저와 언니는 출가 외인에 남편이며 시댁이 다 괜찮게들 살아서 모질이 남동생에게 밀어줄 생각인데 조카들하고 우리 애들이 반대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때 어렸을 때였는데 어디서 들었는가 외삼촌한테 주더라도 다 주진 말고 1층씩은 받아야 한답니다. 어차피 외삼촌은 직장 들어갔다가 장사도 했다가 빌빌거리니 말아먹을 게 뻔하고 제가 얼마 받아서 자기네 달랍니다.
돈이 있어야 무시 안 당한다나요? 그러나 어린애들도 아는 이 이치를 모르고 남동생은 꼴의 건물주 아들이라고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써제끼니 언니하고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목 챙겨야지 하고 있답니다. 서른이 길었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렇게 속속들이 썩어 있던 우리 집이 기어이 무너져 버렸는데 당시 70세이던 아버지가 바람났다는 엄마의 전화를 받을 때만 해도 언니하고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이 양반들 또 병 도졌네 하고 하던 집안일 마무리하려고 걸레 락스에 담궈두고 간 김에 장보고 오려고 냉장고 뒤져서 필요한 거 적어서 메모하고 노닥노닥 언니한테 커피 좀 내려오라고 시시덕 거렸거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진저리를 치며 집 근처에 가서야 둘이서 급한 척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다급한 척 하며 달려가니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두 분은 말로만 싸우고 정말 성질나면 휴지나 집어 던지는 편인데 거실 TV가 박살이 나 있고 온 집안이 난장판에 안방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뛰어 들어가니 엄마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절반은 울면서 앓고 계셨어요. 심상찮아 보여서 엄마 이불을 살살 달래서 내리고 보니 세상에나 눈이 멍들어 퍼렇고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당시 우리 나이가 40 초반에 30대 후반이었는데 시집과 자식까지 둔 관연한 자식 둔 아버지가 이게 웬 추태인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데 엄마는 당장 맞은 것보다 이혼하자는 말이 더 충격이었나 봅니다. 네 아버지 이상해. 뭐에 홀렸는지 요즘 밤에 늦게 들어오고 말 걸어도 말도 않고 친구 만난다고 밤에 나가서 밤샌 적도 많거든. 친구 마누라가 아파서 입원했다나 어쨌다나 같이 있어준 데서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서 그런데 아까는 웬일로 점심 먹으러 와서는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 나하고 살 만큼 살았잖냐면서 자기가 나한테 지은 죄가 많다며 이제 놔주겠다고 하길래 그냥 내가 딱 한마디 했어. 이번엔 어떤 년이길래 이 나이에 주책 부리냐고. 그랬더니 다짜고짜 내 뺨을 날리더니 이럴 줄 알았다고 고함을 지르더니만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야. 내가 말로 하자고 옷을 잡았더니 그대로 돌아서 주먹을 날리는데 생전 이런 적은 처음이야. 네 아버지 한창 때도 이렇게 막 나가진 않았는데 어떤 못된 것한테 꼬였는가. 엄마 지금 아빠 걱정할 때야? 다른 데도 아니고 눈은 위험한데 어쩌자고 집에서 이러고 있어. 이거 잘못하면 실명될 수도 있어. 일어나 병원 가자. 창피하게 무슨 병원이야. 이 나이에 나 남편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광고할 일 있냐? 조금 있으면 아물 거야. 영철이나 불러봐. 같은 남자라 걔 말은 또 들을지도 모르니까. 이게 웬일인가 모르겠다. 조만간에 영철이가 사귀는 여자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일을 만드네. 영철이 여자 생겼대? 언제? 그래서 요즘 집에도 안 왔구나? 아닌데. 그래도 집 매형한테 용돈 타려고 가끔씩 올 텐데. 그 나이에 여자 사귀려면 돈 많이 들잖아. 봤어 엄마는?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멍 지워야지 안 되겠다. 엄마 옷 입어. 눈탱이 밤탱이 돼서 사돈 만날 수는 없잖아. 병원에다가는 우리가 어디에 부딪혀서 그렇게 됐다고 말해줄게. 됐어. 그런다고 속겠냐? 가서 달걀이나 가져와. 다 늙어서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병원가 누워있어? 일단 무슨 일인지 알아나 봐야지. 얼른 영철이나 불러봐. 뭐 들은 거 있겠지. 그 인간이 갑자기 나한테 이혼하자고 저렇게 발광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네 아버지 딸은 무조건 엄마 편이라고 너희한테는 말 안 해도 영철이한테는 할 말 못할 말 술술 푸니까. 그렇게 영철이를 불러서 아무리 캐봐도 모르겠답니다. 자기가 지금 사귀는 여자하고 안 되는지 신경질을 팍 내면서 누구는 잘해줘도 차이는데 누구는 바람에 때리고 돈 날려도 여자가 죽어도 안 떨어지냐며 한탄을 하는데 자식 키워봤자란 말을 영철이 보며 실감했네요. 저희 자매가 이 철없는 놈을 붙들고 엄마 눈이 밤탱이 된 마당에 신세 한탄이냐. 당장 가서
아버지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알아오라고 혼을 냈죠. 영철이는 도저히 같은 남자로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된다며 엄마의 멍든 눈을 보며 이혼하라고 난리였는데 엄마는 절대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이제 다 컸다. 부모 이혼 따위에 상처 안 받는다 했더니 애시당초 우리들은 안중에도 없더만요. 엄마가 이혼 안 하겠다는 이유가 말이죠. 아직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네요. 부잣집 아가씨 재산 까먹어가며 간간히 속썩이고 이제 노후에 눈탱이 밤탱이 만들며 안턴 짓 하는 호랑 말코 같은 아버지가 여전히 좋답니다. 그러니 부모지만 둘 다 너무 추잡스러워 보이는 거 있죠. 당장 남편에게 알려질까 두려웠던 저와 언니는 이제라도 지긋지긋한 사랑 싸움인지 노망인지 안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심지어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가끔씩 너희 부모님 아직도 싸우시냐 물어서 입장이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미주알 고주알 시댁 가서 주워 섬기는 모양인데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처음에는 그마저 부러워하셨던 시어머니도 진저리를 칠 만큼 아주 동네방네 요란하게들 사셨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건너 아는 사람에게 전해 듣고 혀를 내두르신 게 신혼 초였는데 지금도 제가 회식 있어서 남편에게 연락하면 단박에 너희 친정엄마 닮았냐고 뭐라 하시거든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엄마를 더 안 좋게 보나 봅니다. 그래서 더 짠해요. 어떤 면으로는. 아버지는 자기가 지은 잘못이 있어서 그런가 사람들에게 엄마가 사업자금 된다고 남자 기죽인다느니 의부증이 있는 듯이 쫓아다니고 따라다녀서 이름 못 봐서 계약을 놓쳤다느니 부풀려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래도 남편의 애 아버지라고 나쁜 말은 전혀 안 하시거든요. 참으로 답답하지만 살아온 인생이며 속내를 다 아는 우리들은 엄마 편이 되어드리는 것으로 위안이 되고자 하는데 영철이 이놈은 징징 지 연애 깨졌다고 도리어 엄마를 붙들고 하소연이니 콩가루 집안 아버지의 아들이 아주 부전자전이었죠. 영철이 너는 또 왜 그려? 이번엔 국수 먹고 드디어 손주 얼굴 보나 했더니 여자가 너 싫대? 그러게 잘하지 그랬어. 여자 별거 없어. 연락 자주자주 하고 별거 아니라도 좋아하는 순대니 호떡이니 사다 주고 이거 보니 네 생각나더라 하면서 꽃 한 송이 쥐어주면 입 다무는데 저것도 지 아빠 닮아서 영 그 짓을 못하나벼. 모르는 소리 말아요. 내가 얼마나 크고 작게 사다 바쳤는데 그 누님이 척 봐도 콧대가 높은데 또 그런 여자가 사소한 잔정에 약한 건 내가 봐서 알거든. 만나는 여자가 누님이었어? 아이고 하다 별. 하긴 네 또래 여자는 다 너 싫다고 하지? 누가 너 같은 화상단지를 만나겠냐. 34인데 아직도 여드름 자글자글한데 돈이고 직장이고를 떠나서 좀 씻고 다녀 이 자식아. 더러워 죽겠어. 누나 내 또래는 내가 싫어. 철없고 매력도 없는 것들이 돈만 밝히고 별거 아니야. 미양이 나보다 1살 많어. 정확히는 6개월 연상인데 참 똑부러지고 세련된 데다 이뻐. 애교가 얼마나 많은가. 목소리만 들어도 살살 녹아. 자상하고. 다른 여자들은 건방지게 나 피부 안 좋다고 무슨 환자 대하듯이 피하기 바쁘고 수군거리는데 말이지. 바로 누나처럼. 우리 미양이는 나한테 세수하는 방법부터 여드름 크림까지 소개해 주더라고. 그러니 내가 반해 안 반해? 반하지 그럼. 여자가 참 됐다 야. 얼른 얼굴 보고 딱 우리 며느리로 들여야 할 텐데 네 아버지가 왜 그러는가 폭폭하네 정말. 일생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야 하여간. 그쵸 엄마. 10살 연상이라도 매달린 판에 겨우 1살 차이는 요만큼도 거슬릴 게 없다 이 말이지. 내가 어디 있는 건물 아냐 그거 내 거라고 말했을 때도 다른 여자하고 반응이 달랐어. 다른 애들은 어머 부자네 나 뭐 사줘 그러면서 매달리는데 미양 누님은 지금이야 돈 벌어도 건물 낡아가며 골칫게나 썩을 거라면서 자주자주 들여다보고 점검하라는 거야. 멋지지 않어? 내가 정성을 다했다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아버지도 보여주고 했다고. 아버지야 양복 쫙 빼입고 언제 어디서 만나든 돈 잘 쓰잖아. 그때 밥도 사줬어.
소고기 먹이고 내 아들 잘 부탁한다고. 근데 얼마 전부터 내 연락도 씹고 만나주지도 않어. 그러니 속이 타 안 타. 맨날 지지고 볶는 엄마 아버지가 신경 쓰이겠어? 나도 지금 돌아버리겠다고. 그치, 속 타지. 그러니까 영칠이 네가 아버지한테 좋은 일 앞두고 왜 지롤링이냐고 물어봐. 엄마도 속 타 죽겠다. 이번엔 심상치가 않어. 그동안 돈 내놓으라고 닥달하면서 주먹하면 안 된 양반이 갑자기 이혼하자면서 안턴 짓하고 필시 뭔 일이 있는 거야. 이유가 돈이라면 보통 돈이 아닌 거고 여자라면 보통 여자한테 걸린 게 아니란 말이야. 엄마, 내가 보기론 이건 바람이 아니라 치매야. 아싸라게 이혼해. 내가 남자라 아는데 아버지 그 연세면 힘없어서 어지간한 여자 아니면 바람이나 피지 이혼한다고 안 나대. 얼마나 입속이 밝은데 남자가. 그렇잖아. 막말로 아버지가 뭐 볼 게 있어. 물론 예전에야 신수 훤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어. 배볼록 나와가지고 양복 태도 안 나더만. 여자하고 바람나서 지금까지 안턴 이혼 이야기를 꺼낸다? 이건 맛이 간 거야. 그냥 버려. 엄마가 똥기저귀 수발들 거야? 못이 이쁘다고. 아버지는 양심적으로 똥밭에 구르다 가셔야 해. 그래야 저승 가서 벌을 덜 받지. 내 아버지가 해드신 건물이며 땅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결국 아버지 탓이 제일로 크잖아. 외사촌들 보면 얼마나 부럽고 기죽는가. 엄마가 외가에서 받은 재산 다 말아먹고 말이지. 그렇다고 언제 한번 훌륭한 남편이나 아버지였던 적 있어? 저 역시도 이 먹같은 영철이 말 중에서 이 말만은 수긍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살던 아버지가 드디어 나이에 비해 빨리 치매가 오지 않고선 이렇게 막 나갈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게 됐는데, 우리 건물 앞쪽으로 그냥 공터에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답니다. 새나 받아먹었지. 우리 사는 곳에서 제법 떨어져 있어서 몰랐는데 영철이 그것이 건물주 아들 노릇하려고 가서 들쑤시다가 알았어요. 비록 어머니 돈으로 샀지만 우리 현모양처의 구닥다리인 엄마가 기 세운다고 집 전화까지 명의를 아버지 이름으로 해주셨고, 명의자라 이 모든 대박 소식을 혼자 알던 아버지가 엄마뿐 아니라 자식인 우리 세 남매까지 따돌리고 꿀꺽하려고 이혼하자고 나선 겁니다. 저는 설마 하면서도 제가 아는 아버지가 그러고도 남을 뿐이란 것에 추호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엄마 눈을 밤탱이로 만들고 도주안으로 자식인 우리 셋, 심지어 영철이의 전화마저 따돌리고 아예 전화번호를 바꾸고는 영영 전화번호는 안 가르쳐주고 싶은지 엄마에게 이혼하자고 악쓰는 전화도 공중전화로 하셨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치매는 아닌 의식적으로 우리를 피하는 것이 분명했는데, 회사 말고 자기 본가처럼 드나들던 아버지가 다니던 기원 동료 할아버지의 증언을 들어보면 아주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하나 붙었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일생 엄마 돈 빨아먹다 마지막 남은 재산, 그게 뻥튀기 될 기미가 보이자마자 바로 배신 때린 겁니다. 어떻게 40년을 그렇게 한결같이 네 가지 없고 신의도 없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먹을 대로 먹은 40 중반에 막내 아들이 30 후반인데 어쩜 그렇게 대놓고 토 나오게 배신을 때리냔 말이죠. 그러나 지난 40여 년 자식으로 보고 자란 게 있어서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여자가 생겼고, 아버지가 배신 때리는 거라고 하자 엄마는 아니라며 우리를 아주 몹쓸 자식으로 몰며 방방 뛰었어요. 심지어 건물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맘대로 팔아먹고 혼자 써도 할 말 없으니 얼른 이혼에 응하며 반이라도 챙기라고 귀뜸을 해도 우리를 돈에 미쳐 부부 사이 이간질하는 나쁜 것들로 몰았답니다. 결국 언니는 악쓰다가 성대가 나갔고, 영철이는 영철이대로 떠난 미양이란 여자와 난장판이 된 집구석, 게다가 이러다 유산 한 푼 못 받는다는 공포로 설사병이 도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결국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가 신랑에게 도움을 청했죠.
남편은 이런저런 머리를 굴려보더니 아버지가 긁고 다니는 신용카드가 엄마 것이라는 말에 바로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싫다고 뻗대던 엄마는 그래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바로 카드 해지를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신용카드가 있는데 본인 돈 아끼려고 엄마 것을 쓰는 겁니다. 참 제 아버지지만 추접스럽네요. 하여간 어디서 카드를 긁다가 망신을 당한 아버지가 빽빽대며 전화를 했고, 저는 신랑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어요. 아버지 실종신고 냈어요. 암만 해도 신변에 뭔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싶어서. 뭔 소리야. 나 네 엄마 지긋지긋해서 내 발로 나온 거야. 나 이혼할 거니까 그리 알고 네 엄마한테 이혼장에 도장이나 찍으라 해. 나는 그런 거 모르고요. 보니까 옷도 그대로고 누가 봐도 납치 같던데요. 경찰한테 제발 아버지 찾아달라고 부탁해놨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김서방 친구인데 친구 장인이라 아주 쥐잡듯이 뒤질 모양이더라고. 막말로 난 아버지 안 봐도 상관없는데 엄마가 찾아서 집에 오시든가 아니면 경찰서 가시든가. 이것들이. 그래, 어느 경찰서 누구한테 신고했는데? 이거 귀찮게 됐네. 그렇게 마지못해서 아버지가 근 한 달 만에 집에 오셨답니다. 물론 우리 삼남매가 대기 타고 있다가 이 양반에게 이럴 수가 있냐, 이혼한다면 집이고 빌딩이고 명의 넘기고 해라 했더니 건물은 자기 거라며 엄마가 한 게 뭐가 있냐입니다. 집에서 돈이나 까먹은 여자에게 집 준 것만으로 감지덕지 아니냐며, 건물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산 거니까 꿈도 꾸지 말라며 입에 침을 튀겨가며 악을 쓰고, 엄마를 다시 한번 후드려 팰 기세로 적반하장으로 악을 써댔습니다. 참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 우리 삼남매는 아버지에게 환멸이 나서 엄마에게 이꼴저꼴 보지 말고 이혼하라고 다그쳤어요. 대신 우리가 증인할 테니 아버지가 바라는 이혼 아니라 소송으로 엄마 재산 찾아와라. 어차피 아버지가 바람나서 이혼 요구한 마당에 응할 이유가 없으나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걸면 재산도 다 지킬 수 있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이 이야기에 더욱 노발대발해서 건물들을 다 때려 부수고 순순히 안 해주면 불질러 버리겠다. 선산 네 아버지 어머니 옆에다 묻어버리겠다며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집으로 불러들인 이유가 이거거든요. 대체 어디에 있는지 짐작도 못하겠어서 아버지를 찾으려고요. 안 그래도 아래층의 남동생한테 지 친구차 빌려 시동 걸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빠져나가고 그 뒤를 바짝 쫓은 남동생 전화를 받고 저하고 언니하고 냅다 아버지의 뒤를 밟았습니다. 대체 누구와 눈이 맞았길래 마누라도 자식놈도 안중에 없이 이렇게 막 나가나 싶어서요. 분명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저는 아주 사소한 빌미로 겁박이라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고,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70 나이에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새 사람을 만나냐고요. 필시 질이 안 좋은 사람에게 뒷목 잡혀서 마지못해 이러는 거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영철이 전화 받고 도착한 곳은 아파트 단지인데 우리 모녀에게 그 폐악을 떨고는 휘파람을 불며 들어가셨다네요. 계단식 아파트라 층수만 확인하면 반반 확률이라 안 따라가고 동해 엘리베이터 층수만 확인하고 우릴 기다린 영철이는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미 우리에게 들은 터라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인지 지가 총대 메고 아버지 어떻게 하고 잡혀가겠다고 부들부들했지만 막상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는 겁이 났는지 우리 뒤로 숨었어요. 원래 좀 애가 아빠 닮아서 모자라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유일한 남자인 영철이한테 너는 아버지나 상대해라 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각각 양쪽에 있는 집 배를 두르는데 한 집은 빈집인지 반응이 없고 한 집에선 발자국 소리는 나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누구냐는 소리도 없어서 다시 배를 누를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언니가 누른 집 문이 벌컥 열렸다가 닫히는데 때를 틈타서 우리 뒤에 있던 영철이가 문을 잡아당겨서 활짝 열자 어떤 여자가 엄마야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영철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뒤로 숨어서 소극적이던 애가 막 따라 들어가는데 우리도 놀라서 뒤따라 들어갔거든요. 신발도 채 못 벗고요. 그런데 거실에 넌닝구만 입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였는데 영철이는 아는 여자인지 안방문을 두드리면서 이름을 부르는 것 듣고 알았습니다. 재산 한 푼 못 내준다며 아버지를 조종하는 상간녀가 글쎄 영철이가 우리한테 소개한다던 미양이란 여자였어요. 아버지는 들이닥친 우리를 보고 캥기는 것이 많은지 화는 못 내고 헛기침하며 영철이 눈치를 살피는데 대충 답 나오잖아요. 내가 꼬신 거 아니야. 미양이가 먼저 밥 사달라고 하면서 애초에 너하고 잘해볼 생각은 없었다더라. 남자로도 안 보였고 그래서 지인으로 알고 지내려고 했던 건데 나 만나고서는 그마저도 아니구나 했다더라. 너 건물주라고 자랑했다며. 나 아직 살아있으니 네 것은 아닌데 사기친 거지. 그게 무슨 사기야. 그 건물은 어차피 나 준댔는데. 그니까 언제가 될지 모를 일을 지금 네 거라고 말한 거잖아. 그게 사기지. 그래서 너 싫다고 그만 만나야겠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마침 건물 앞에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2배로 뛰었잖아. 그러니 나나 미양이가 이뤄질 운명인가 싶은 게 뭐 하는 거야 아빠? 아들 여자친구를 데려다가 지금 이래놓고 변명이라고 해요? 며느리도 아닌 애 만나면 안 되냐? 쟤 말고 내가 좋다는데? 내가 왜 오는 여자를 막냐? 영철이하고 손도 안 잡아본 그냥 아는 누나였어. 여기 봐라. 다 미양이 취향으로 장만해 준 거야. 얼마나 좋아하던지. 나도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예전에 알고 지낸 사장이 자기 일 좀 도와줄 수 없냐 부탁도 해오고 썩 운수가 좋아. 내가 젊은 여자하고 궁합이 맞는가 봐. 남동생은 아직도 미련이 남았는지 방문을 두드리며 여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갑자기 차단하고 일체 연락도 없고 고향집으로 내려갔나 해도 어디에서 사는지 친구 집에 얹혀 있는지도 몰라서 얼마나 답답해하면서 걱정했는지 아냐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데 보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방에서는 앙칼지게 가라고 재수없다면서 경찰 부르겠다고 서슬이 펄했고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저희를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자식이 건물 핑계로 여자 낚는 건 되고 나는 안 되냐? 얘도 부자라는 소리 듣고 호감 가졌다. 그게 아닌 거 알고 다 좋다는데 뭔 상관이야? 아버지는 엄마 있잖아. 아이고 그 쭈구렁 바가지 오래 데리고 살았지. 저도 이혼하면 편할 거야. 남들 다 아는 황혼 이혼이 대수라고. 아버지 며느리 될 뻔했던 여자라고요. 그니까 너희가 결혼했냐? 손도 한번 안 잡았다며? 결혼 소리 들어본 적도 없다는데 헛물 켜고 앉았어. 막말로 남녀는 이혼 서류 한 장이면 생판 남이야. 우리 애가 허락하고 내가 허락하고 땅땅 시작했다고. 이 집서 나가들. 이혼 소송 들어갈 거고 오늘 이것도 책임 물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소리에 영철이가 그만 폭발을 한 건지 아버지를 붙잡아 쓰러뜨리려 순식간에 바닥에 뒹굴려졌는데 아버지의 귀싸대기를 날리면서 깨악깨악 악쓰는 주둥이에 주먹을 뻗어대길래 언니하고 제가 식겁을 해서 잡아 끌어 간신히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코피가 터지고 엄마처럼 눈두덩이가 밤탱이가 되었는데 물론 별로 미안하거나 불쌍하지는 않았고요. 괜히 알려지면 영철이만 불효자식이네 어쩌네 소리 들으며 욕먹을까봐 말린 거랍니다. 그렇게 그 집을 나오며 아버지 어쩌고 있나 다시 쳐다보는데 자식 새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다 늙어 손주가 중고등학생인 노친애가 꼴의 남자라고 아들 여자친구하고 눈 맞아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식이 감히 운운하는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까지 콧배기도 비치지 않는 그 여자. 이 발칙한 것이 우리 집 남자 둘을 오고 가는 바람에 가정이 풍비박산되었네요. 그 지지고 볶으면서도 끊기지 않고 인연의실 붙잡고 있는 노부부를 기어이 갈라서게 만들어놨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남자 돈 찾아 안기지 시아버지가 될 뻔한 사람을 꿰어찰 생각을 하다니 영철이를 2번 죽인 거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삼남매 모두 입 다물고 가는데 사실 손이 떨려서 운전도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욕정에 눈먼 아빠란 인간이 저 독사 같은 것에게 쪽쪽 빨아먹히기 전에 엄마 노후자금이라도 챙기려면 이혼하고 재산 챙기는 게 급선무고 그게 시급한데 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엄두가 차마 안 나서 집에 들어가 삼남매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 그 둔한 엄마가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기어 이혼해야 하냐? 그 말하고 싶은 거냐? 영 눈 멀었냐 그 양반?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그 양반 이상해지는 걸 모르겠냐? 너희한테 뭐라도 남겨주려면 내가 갈라서야지. 엄마 말에 차마 아버지 쥐어뜯게 내버려 두지 못한 한에 정작 그 여자 얼굴은 못 본 게 너무 서러워 우리 삼남매가 비명을 지르며 울어댔고요. 이후론 외가 도움받아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혼 분야 최고라는 로펌 변호사 대동에서 서류 작업하고 45년 세월 재산 분할 뿐 아니라 직계 자녀의 여자친구를 빼앗고 바람핀 아버지의 행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한 위자료에 동시에 돈 빼돌리지 못하게 건물을 가압류하여 동결시켜 놨습니다. 이후로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해서 아버지를 만나기 전 가지고 있던 것을 최대한 뺐고 앞으로 가질 것들을 없앴고요. 물론 모두를 빼앗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쉽게 가질 수 없게 할 기세로 달려드니 그 여잔 탈탈 털리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 있고 한 3년 후에 술 드시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콩가루 집안 만든 아버지 장례에 어머니가 또 울고불고 하시는 것 보며 저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됩니다. 남자가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밝힌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내 아비가 그럴 줄은 몰랐고 하필 영철이가 만나는 여자하고 그럴 줄은 더욱 몰랐습니다. 갈날 코앞에 두고 살아온 인생을 제 손으로 뒤집은 우리 아버지. 저 역시 그의 자식이라 괴롭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는 아직도 간간히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10년 전 그때는 엄마가 충격받을까봐 아버지가 만난 여자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엄마가 그만 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밝힙니다. 영철이 여자친구하고 바람난 아버지 위해 그만 울고 얼마 남지 않은 엄마 인생이나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버지 닮아서 몰인정하고 영 못돼서 그런 여자를 우리 집에 엮으려고 했던 영철이도 싫고 아버지도 싫고 그런 아버지를 아직까지 생각하는 엄마도 싫어 동네방네 우리 집 개차반 콩고물 집안이요 떠들고 싶어서 사연 보내봤습니다. 이보다 더한 콩가루 집안 보셨나요? 가만히 가슴에 품고 있으니 속이 터져나가서 제 명에 못 살겠어서요. 암튼 요즘 별의별 뉴스가 많은데요. 우리 아버지처럼 여자라면 사리분별 없어지는 남자분들 훅 갑니다. 어리건 늙건 행실 조심 좀 하세요. 곱게 못 가요. 정말 여자의 한 무서운 줄 아시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먹은 할머니입니다. 평범한 할머니이지만 이래봬도 3년 전에 이혼한 이혼녀죠. 요즘은 60도 청춘이라니 황혼 이혼은 아니고 딱 애 키워놓고 영감탱이 수발 시작할 적에 이혼 잘하고 나왔다 생각하고 미련은 없습니다.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죽어도 혼자 못 산다는 아들은 생각 한번 해보라고 말리더라고요. 그러나 딸들이 곧 죽어도 헤어지래서 헤어졌더니 요즘은 몸도 마음도 가뿐하니 콧노래가 절로 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나이에 죽다 살았습니다. 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시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암소리 들으니 나 죽었구나 다리에 힘이 풀리더구만요. 애들이 놀랄까봐 담담한 척했는데 그런 저를 옆에서 당신 죽는다며 들쑤신 게 우리 영감이었습니다. 들쑤시기만 했나요? 그 틈을 타 지 미래 설계까지 하다 딱 걸렸습니다.
남편하고 저는 그냥저냥 먹고 사는 중간치기로 가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자도 아닙니다. 저는 결혼하고서부터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임신했을 적에도 억척스럽게 손 놀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여자들 팔자 늘어지게 사는 것 보면 셈이 나도 내 딸들은 저렇게 살게 해야지 하며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던 남자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친구 동생입니다. 어쩌다 보니 일이 그렇게 돼버렸죠.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가면 1970년 소나기 내리던 여름에 반드시 우산 가지고 다니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비 좀 맞으면 어떻다고 비 피한다고 들어간 곳에서 그만 먼저 들어가 있던 남편을 만나 이야기하다 남자로 보였지 않습니까? 이미 낙장불입으로 여자로 한 번 선택한 남자에 일부 종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사실 결혼 생활이라기보단 육아와 다름없었습니다. 속모르는 남들은 긍정적이니 낙천적이라 했는데 남편은 팔랑귀에 뭔가 삘 받으면 거기에 홀랑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선을 넘나듭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애들 노트 사준다고 가서는 뭘 또 한 보따리 사들고 와. 못 살아. 너무 그렇게 돈돈하지 말어. 애들이 갖고 싶다잖아. 내 새끼 기죽일 수 있어? 아버지가 이렇게 문방구 동행을 했으면 적어도 가게 반은 인수할 마음으로 가는 거지. 쫌쫌따리 노트만 사들고 와? 내가 한번 이렇게 해주면 애들 알아보고 뭐라도 더 받는 거라고. 돈 벌어 뭐해? 애들 주려고 버는 거지. 게다가 문방구 안에서 할아버지가 구부정하게 앉아서 졸고 있던데 그 연세에 그렇게 나와 계신 보람은 있어야지. 애들 신나고 나도 뿌듯하고 좋잖아. 좋아해도 정도가 있지. 애들마다 저 정도로 들려서 오냐고. 돈은 어디서 났어? 게다가 이거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다 장난감의 불량식품이잖아. 못 살아. 애비가 문방구 같이 가서 불량식품이나 사주냐? 애들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신용만 해도 되잖아. 진짜 이거는 아주 박스로. 진짜 미쳤어. 하여간 이 인간 적당히를 모르지, 적당히를. 하긴 저도 남편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인간인 줄 모르고 그저 귀여운 친구 동생이라고 거기로 들어가서 넘어갔습니다. 춥죠 누나 어쩌고 하면서 지 옷을 벗어서 비를 닦아주고 지가 먹으려던 빵을 건네는 것에 반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은 일단 기회가 왔다 하면 제 수중에 있는 것을 다 퍼줍니다. 문제는 그게 우리 아이들이나 나에 그치지 않는 게 문제죠. 애들 위해 추억 만들어준다고 따라 나서서는 이 인간은 문방구 할아버지에게 추억 만들어주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럼 애들이 나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우리 아빠예요 소개를 해놔서 단잠 깬 할아버지가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럼 500원어치 사와? 애들 내 때리고 가서 아빠가 내가 삼촌만 되었어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나는 아빠잖아. 애들 체면이 있지. 골라라 했지. 뭐 이런 것으로 애들 기를 죽여. 백화점도 아니고 이 맛에 아빠하고 문방구 가는 거야. 돈은 얼마 안 줬어. 10만 원도 안 돼. 꼭 크리스마스만 날인가? 애들한테 아빠가 이 정도도 못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쥐포 구워서 싹 돌리더라고. 그렇지. 가는 것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오잖아. 여지껏 가게 매상 최고 찍었다고. 여기 부모 중 최고라더라. 당신이 그 할아버지 표정을 안 봐서 그래. 오늘은 내 덕분에 며느리한테 면석했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노인네 눈칫밥 엄청 먹었나 봐. 그러니까 문방구 할아버지 좋은 일만 하고 왔네. 아니 이왕 갔으면 공부하는 데 쓰는 걸 사야지. 맨 장난감에 먹을 걸 사주려면 괜찮은 걸 사줘야지. 이게 뭐야 아빠가. 순 10원에 4개짜리 불량 캐러멜 그런 것을 그것도 모자라 아폴로를 박스로 사왔냐고 이 인간아. 그거 어릴 적에 애들이 빨아먹다가 통으로 삼켜서 애먹지 않았어? 왜 이래 이 인간이. 먹을 걸 사주려면 통닭을 먹이라고. 무슨 애들도 좋아하는구만. 안 죽어. 애들도 커서 이젠 불량식품 제대로 먹을 수 있어. 간만에 아빠 노릇해서 기분 좋은데 꼭 이렇게 초를 쳐야겠어?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당신 우리 누나한테 절대로 10살 많은 오빠 모시듯이 하겠다며 나 달래서 결혼해놓고 이러기야? 아무리 어려도 난 지압이고 당신은 아녀자야. 기분 좋게 아빠 노릇 한번 했더니만 애들 보는 앞에서 체면 한 석에 쥐잡듯이 자꾸 말이야. 에휴, 그렇게 돈하지 마. 좋을 거 하나 없어. 알아들어? 젊을 적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비그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활용점정으로 감기 든다고 쌍화탕 가져오는 바람에 반한 제가 정신 나간 것이었습니다. 딱히 저라서 챙긴 것도 아니고 건수만 생기면 누구나에게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남편이 인정 많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호구에 일거리 물어다주는 사고뭉치로 자기 동생하고 결혼한다는 소리를 듣고도 침구며 그 집에서 선선하게 그래라 할 적에 눈치를 챘어야 하는 것을 제대로 엮였습니다. 그래도 근 40년을 든든함은 없었어도 기막혀서 웃어가며 살았네요. 미우나 고우나 남편인데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 그 나이에 이혼을 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철없고 남에게 퍼주는 것은 참아도 나 죽는다는데 지가 신나서 실속 차리는 꼴까지는 용납이 안 돼서 그럽니다. 게다가 나 아직 살아있는데 나 암 걸린 핑계 대가며 온갖 폼은 다 잡고 동명상련 영화는 다른 데서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다 버렸습니다. 제가 이 꼴 저 꼴 다 봤는데 가는 마당에 40대 가는 애들 엄마 자리 운운하며 나 숨 놓기도 전에 새엄마 자리 알아보러 다니는 꼴은 못 보겠디다. 이해되시려나요? 예, 제가 4년 전에 암 선고를 받고 나서부턴 지난 40년 동안 못 봤던 이 인간의 본색이 새록새록 드러났습니다. 자기의 넷과 함께 나사 빠진 그 인간과 함께 살아온 제가 암에 걸리자마자 이때까지 보던 저 초랭이 짓은 애교일 정도로 설쳐되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제가 건강검진 받을 적에 위가 쓰리고 소화가 안 된다고 했을 때도 별건 없었더랬죠. 그랬더니 딸 둘이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더라고요. 당시 구역질 나서 죽는 줄 알았는데 어지간하면 수면만 치료하세요. 세상에 맨정신으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전 모르겠고요. 뭐가 이상하다고 해서 딸들이 떼달라고 조직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둘의 딸 둘이 저 진단 결과 나온 날 왔는데 지들끼리는 이미 결과 알고 있었던 상태였죠. 별거 아니면 전화로 업데이하고 말지 애들이 오겠습니까? 이미 저는 뭐가 있구나 눈치를 챘는데 애들은 한사코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를 쓰더구만요. 엄마가 나 어릴 적부터 소화 안 된다고 하긴 했어.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다네. 근데 놀랄 것도 없어. 요즘에 암은 안 쳐. 수술로 떼내고 약만 먹으면 나아. 특히 위암 같은 것은 엄마 나이에 많아서 의사들도 잘 치료를 한다거든. 게다가 위치도 좋고 초기라서 수술하고 항암으로 나머지 싹 죽여버리면 된다 그러네. 별거 아니야. 걱정 마요. 자식이 넷이나 있잖아. 의사도 굉장히 희망적이랬어. 뭐? 암? 네 엄마가 암이라고? 야 김숙자야, 당신 암이래. 아 어떡해. 암이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옆집 김씨도 수술한다고 빠이빠이 하고 가더니 다음날 죽었다고 부고장 날라왔었잖아. 암 걸리면 죽는다고. 우리 김숙자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데 암이라니. 살만하니까 암에 걸렸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나 호랩이 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입 무거운 큰아들까지 말을 보태며 지 아버지를 말리고 나섭디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 설레발치고 나오는 것부터 거슬렸는데 이씨 집안 사람 우글우글한데 제 이름 석자 성까지 붙여가면서 딱 선 긋는 거 아니냐고요. 아버지 오버하지 마세요. 진석의 말대로 요즘 암은 워낙 흔해서 다 죽지 않아요. 재수없게 김씨 아저씨 이야기를 왜 해요? 그 아저씨는 간암이 가족력으로 저 어릴 적부터 얼굴 시커먼데도 술 드시고 다니신 분이잖아요. 그 아저씨 맨날 슈퍼 앞에서 퍼질러 술 마시다가 저 지나가면 안주 집어주고 그랬거든요. 엄마하고는 달라요. 엄마가 원래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신경 쓴다고 일찍 발견된 거예요. 이것도 일찍 발견하냐 늦게 발견하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저도 요즘은 어지간하면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면 꽤 오래 산다고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야 빨리 퍼지지만 저희 같은 나이들은 또 암도 늦게 퍼져서 유리하다고요. 관리하는 게 일이라 그렇지 요즘 암은 대단한 건 아니라고 의사까지 그러는데 남편은 아주 저를 죽을 날 받아놓은 시한부 취급을 하는 게 못마땅했죠. 오빠 말이 맞아요. 제가 원래 엄마 위가 약하다고 하니까 의사가 무록인가 보다 하고 넘기려는 걸 혹시나 하고 조직 검사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의사 말이 채 익지 않는 암이라 걱정 말래요. 아주 애기암이라고. 자리 잡기 전에 바로 떼내면 되는 거라고.
물론 암이라 당연히 신경 쓰고 조심은 해야 되지만 크게 목숨에 지장될 건 없댔어요. 퍼져나가는 게 문제인데 극초기라 혈관에도 침투 안 했다고. 웃기고 있네. 어디 암이 별거 아니겠어. 그냥 하는 말이지. 가만히 들으니까 너희 이상하다. 내 친구 마누라도 암이라는데 그냥 약만 먹고 말았어. 그런데 수술식이나 하자고 하는데 별게 아니야? 이것들이 노인이라고 우습게 하나. 속일 걸 속여 이것들아. 바로 수술하자는 거 보면 말기고만. 암 그거 의사들도 어지간하면 수술하자고 안 한다더라. 요즘엔 항암부터 하고 수술한댔어. 친구 마누라도 수술 않고 있다 죽었어. 당장 수술하자고 나서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야. 누굴 속이려고 하냐 너희. 나도 보고 들은 게 있어 이 자식들아. 그러자 저는 남편 말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물론 애들 시집장가들 다 보냈으니 아쉬울 것은 없지만 이제 할머니로 손주들 보는 새로운 임무와 자식하고는 또 다른 재롱 보는 재미로 쏠쏠했던 저는 살고 싶다는 욕심이 꿈틀댔지요. 저도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놀랬던 것처럼 주변에 암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 둘 꼽아보니 다들 수술을 했고 그러다 간 사람도 여럿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면 꼬챙이처럼 마르고 시들시들하다가 이내 부고장이 날아오곤 했지요. 남편 말이 맞는지 딸이 아니라지만 한결 기가 죽어서 변명을 하는데 그럼 그렇지 별것이 아닌 것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아빠, 우리가 속이려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엄마는 환자야. 이제 치료해야 하고 당연히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아, 왜 이미 죽고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냐고. 아빠 친구나 그 아줌마 우리도 다 아는데 그분들 약도 잘 안 먹고 본인들이 몸 관리를 안 했어요. 의사가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귀뚱으로도 안 듣고 가족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엄마는 다르잖아. 왜 하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기를 죽여? 의사가 암은 환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병이라고 하는데 왜 초를 치냐고. 환자 의지? 김숙자야 들었지? 이러고도 속이는 게 아니란다. 야, 의사가 그런 말을 한 거면 튼 거야 임마. 의사 그놈들은 약 주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안 그러면 죽는다고 겁주는 놈들 아니냐. 하다못해 약 먹으면서 물 아닌 주스나 우유에 먹으면 안 된다고 토를 다는 놈들이지. 그뿐이야? 하마터면 이러저러해서 죽을 뻔한 거 자기가 살린다는 놈들이야. 수술만 해도 봐라. 들어가기 전에 지책임 아니라는 사인 안 해주면 수술도 안 해주는 놈들이잖아. 그런 놈들이 날 믿으세요가 아닌 환자 의지 찾으면 끝난 거야. 그럼 암으로 죽은 사람은 자식놈들이 정성도 없고 살릴 의지가 없어서 죽었단 말이냐? 암 말기고만. 손도 못 대니 그런 거 아니야. 지책임 아니고 환자 의지가 모자라서 죽었다고 하려고. 그놈들 말대로라면 네 엄마 죽으면 너희들이 살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알겠어? 내 마누라 죽는다는데 자식놈들이란 게 애비 붙들고 말장난이나 하고. 에휴 참. 노여움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남편은 늦게까지 술을 푸고 왔습니다. 평소라면 바가지 긁겠지만 그래도 40년 살맛대고 산 부부정으로 내가 아프다니 걱정되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애잔해서 봐줬습니다. 저도 앞 이야기까지 들은 마당에 남겨진 사람들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이 칠푼이 남편은 며느리나 사위에게 한 단계 얕보인 푼수로 저 없으면 제대로 챙김받을 리 만무했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가서 갖고 싶어하는 연예인 사진 사줬다가 욕을 사발로 얻어듣고서는 보는 데서 박박 지저발기던 며느리는 아버님이 말려야지 부축이냐며 흰눈을 떴더랬습니다. 그때 저도 속으로 며느리 편들며 욕을 했던 것이 양심에 찔리며 그제서야 내가라도 남편 편들어줄 걸 뒤늦게 후회가 되었죠. 그렇게 한숨 쉬며 술냄새 폴폴 나는 코 드렁드렁 골며 잠들어 있는 남편의 뺨을 어루만지며 회한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질구레한 사고치며 속은 상하게 해도 손찌검 한번 안 하고 순하긴 합니다. 애들도 걱정 말라 하고 의사도 수술하고 약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니까 애들 말대로 의지 그거로 살아낼 생각이었지요. 똑똑하니 앞가림 많은 아이들 넷은 걱정 안 돼도 자기 손으로 밥 한 번은 못 차려 먹는 이 칠푼이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이뻐서 눈에 밟히는 건 손주라도 남편은 못나서 제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잠든 남편 얼굴을 쓰다듬으며 잠이 들었는데 이놈의 영감탱이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잠든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북엇국 끓여달라고 성화였습니다.
죽는다고 난리를 치며 지도 위암 같다고 징징거리는 조동이를 쭉 찢어버리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일단은 끓여는 주었습니다. 간밤 애절한 마음은 이 인간 설레발떡에 저 멀리로 도망가고 왼수가 따로 없네 싶어도 미운 놈 떡 하나 입마금한다 하고 끓여준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이 얼마나 나 죽는다고 떠들고 다녔는지 전화가 하나둘씩 오더니 힘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주 제가 죽는 걸 기정사실로 알고 있더라고요. 형수님, 세상에 어쩌다가 그렇게 몹쓸 병에 걸려버렸대요. 밥은 자시고 어디서 보니 엄청 토하고 물도 못 넘기더구만. 단번에 수술부터 하자는 것 보면 심상치 않다며 어제 형님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우리가 집 갈 때 육교에서 큰일 날까봐 따라갔을 정도였거든요. 참네. 어제 애들한테 속이지 말라고 성질내고 나가더니 거기서 그러고 있었나 보네요. 참 사람이 당사자인 나나 달래주지. 그런데 저 죽을 정도로 심하지 않아요. 극초기라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산댔는데 참 살아나도 민망할 정도로 동네방네 죽는다고 떠들고 다녔네요. 재수씨, 형만이 알잖아요. 뭐 하나 일 생기면 후벼 파는 거. 제 딴엔 걱정되고 놀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세요. 안 그래도 어제 이야기 듣고서 요즘은 암 걸려도 다들 산다, 걱정 말아라 얘기를 해줬는데 어디 들어 먹어야 말이죠. 아무튼 초기라니까 다행이네요. 애들이 조직 검사 해보자고 나섰다죠. 하여간 남편보다 나은 자식 덕 보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갑상선 암 걸렸었잖아요. 수술 않고 약 먹고 있는 걸 보더니 그 자식이 형수는 수술 않는데 왜 내 각신을 수술하자고 하냐면서 오바 육바 한 거예요. 다른 암하고 갑상선 암은 다르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듣더구만요. 그러니 재수씨가 건강히 회복돼서 보여주세요. 예, 말씀 들으니 힘나네요. 저 인간 밖에선 그렇게 좋은 남편인 척 위세 떨고는 저보고 북엇국 끓여달라고 어찌나 징징대던지 꼴보기 싫었는데 또 짠하네요. 수술 잘 받고 치료 잘 받고 얼른 회복할게요. 감사합니다. 결과 들은 날 수술 날짜가 이미 잡힌 상태라 저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복잡스러워서 누워있는데 남편은 오후 늦게까지 늘어지게 자더니 문갑에서 부시럭거리며 뭘 찾아서 나가서는 또 화뭉차사입니다. 이때 신우에게 또 전화가 와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죠. 잘됐다 하소연 한 판을 하다 보니 슬슬 부하가 치미는데 그런데 고모, 나 결혼한다고 할 적에 왜 안 말렸어요? 누구라도 친구가 내 동생하고 결혼한다 하면 한번 말려라도 볼 텐데 고모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너무 쉽게 내줬어. 아니 조도모라고 하네? 뭘 반대식이나 해. 둘이 좋다는데 40년을 살아놓고 참 빨리도 묻는다. 김숙자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이나 해. 애들 말 들으니 큰 병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고 저거 이 형만이 덜 떨어진 거 너도 알았잖아. 그래도 너 만나서 사람 됐지. 네 말은 그래도 듣는 신용은 하잖냐. 네 동생 벌써 지 호랍이 된다고 술 풀어 다닌다. 아주 동네방네 나 죽는다고 소문을 내놔서 내가 미안해서 그냥 그 예언 실현시키려면 죽어야지 싶고 지가 지레 죽는다고 술 푸는 바람에 나 술국 끓이다 수술하러 가겠어. 애들 먹거리라도 장만해야 할 귀중한 시간에 내가 오히려 저 인간 달래고 나는 당장 수술보다도 마취해서 못 깨어날까 걱정인데 사람들은 금슬 좋은 줄 아는 부부가 얼굴 볼 시간도 없다. 아, 그거 원래 그런 놈인 거 너도 알았잖아. 이렇게 된 거 아무 생각 말고 몸 건강해질 생각만 해. 형만이 그게 설레발친다고 말대로 되나? 신경 쓰지 말고 김숙자 너 살아야지 하는 의지나 가져. 정 못 견디겠으면 주둥이 뜯어버려. 네 심정 내가 아니. 신우짓은 안 할게. 하긴 남편 본다고 해도 맨정신이 아니라 말이 안 통합니다. 또 술을 마시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는데 저는 진심으로 짜증이 훅 치올라와서 대판 싸웠습니다. 내가 임자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을 통 잡을 수가 없어. 이것이 사랑인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옆구리가 시려. 당신 없으면 나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데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여자는 남자보다 오래 산다는데 어떻게 날 두고 그런 몹쓸병에 걸려서 날 호라비로 만드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린 사람하고 결혼할 걸. 김숙자 명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 내가 하늘이 원망스러워. 왜 하필 당신이냐고. 왜?
아니 나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옆구리가 시리면 어쩐데? 그리고 내가 그냥 보고 넘기려고 했는데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 야, 아픈 건 난데 왜 네가 나발불고 난리야? 속상하긴 개뿔. 그런 놈이 죽을 병 걸린 나한테 북엇국 얻어먹고 나가서 또 이 꼴로 들어오냐? 사람들은 좋은 소리 해주면서 희망인가 의지인가 주려고 애쓰는데 너는 왜 이렇게 초를 치냐고. 나 죽는다고 오늘 네 친구한테 전화 받은 것만 5시였는데 너 대체 내가 살기를 바라는 거냐 죽기를 바라는 거냐? 이야기 듣는 날부터 신나서 매일 술잔치 벌이면서 입으로만 나 없이 못 산다고 나불나불. 야, 이형만이 솔직히 말해봐. 나 죽는다니까 좋지? 김숙자, 이러지 마라. 무섭다. 사람이 죽기 전엔 정 떼려고 친한 사람한테 일부러 모진 소리 한다는데 너 일부러 그러냐? 네 서방이 어떤 놈인지 몰라서 이래? 40년을 붙어 살고 그렇게 몰라? 나는 일생 너밖에 모르고 산 놈이야. 어리고 순진한 나를 낚아채 지금껏 살고 이제 와서 그런 누명 씌우면 너 눈 감을 때 편할 것 같냐? 아니야. 지금 모습은 우리 추억에 비하면 아주 작은 새발이 피고 마지막에 이런 모습 보인다고 절대로 우리 추억은 변하지 않어. 또 죽은 사람 취급이네. 뭐? 추억? 어리고 순진해? 이영만이 너는 옛날부터 맹한 척 속 다르고 겉다른 놈이었어. 이 영감아. 너 우리 결혼했을 때 어쨌냐? 어른들이 신행 가서 쓰라고 준 패백돈 봉투 몇 개 슬쩍 했잖아. 분명히 절을 1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봉투가 7개밖에 없어서 이상하다 했다고. 그때 물어봤을 때 너 뭐라 그랬냐? 내가 처음 하는 결혼이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헷갈렸다고 그랬어. 그럼 너는 2번째 결혼이었냐? 그리고 결국 네가 빼돌린 거 맞잖아. 신혼여행 선물 돌리는 것도 빠듯해서 찡찡거렸는데 너 결혼 후에 회사 미쓰기만한테 금해 준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거 주면서 너 잊으라고 했다며. 회사 사람들이 집 들일 때 와서 다 그 얘기 나불대더라. 너 데리고 살면 폭폭하겠다고. 내가 40년을 붙어 산 너란 인간이 어떤 놈인지 너무 잘 알아서 하는 말이야. 이 땡감아. 참 내 기억력도 좋아. 왜 그런 얘기를 잊지도 않고. 한때 나 좋다고 따라다니던 애야 걔가. 내가 걔 신세를 많이 졌어. 내가 잘릴 뻔한 걸 구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선물로 해준 거야. 결혼식장에서 파투 안 내서 고마워서. 막말로 걔가 애기 업고 와서 밥이라도 먹으러 왔으면 우리 결혼 못했어. 걔네 집이 딸부잣집에 언니들이 시집을 일찍 가서 애기들이 바글바글해요. 언젠가는 토요일에 조카 업고 오기도 했다고. 회사 끝나고 어디 갈 데 있다고. 만약 걔가 내 결혼식에 조카 업고 밥 먹다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라도 찔끔했으면 우리가 결혼 성하게 치렀겠냐고. 퍽이나 그럴듯하다 이 자식아. 나는 너한테 금반지 하나 받은 게 단데 그 여자한테 패백절값 빼돌려 금해 준 게 그럼 잘했다는 거냐 이 자식아? 나 반지 그게 2돈이었는데 대체 몇 돈을 해준 거야? 누가 네 각시냐고. 아이고, 죽을 때 되면 주마등처럼 과거 일이 떠오른다는데 당신 이상하네. 생전 안 하던 지난 일까지 끄집어내고. 이러지 마 당신. 이러면 나 무서워. 지난 일은 잊어 제발. 걔도 이미 환갑 넘었을 거야. 당신은 앞날만 생각해. 희망인가 뭔가 품으면서 살 생각을 하라고. 당신 살아야지. 남편하고 저는 친구 동생으로 꽃질찔일 때부터 봐서 산 세월보다 더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질이를 호랍이 만들고 시부모 얼굴을 볼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서 살려고 아등바등했습니다. 이 녀석하고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답없는 인간인 줄은 몰랐는데 이건 살아봐야 아는 거죠. 나이 들어갈수록 더 방정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누그러지지 않았는데 수술하러 가는 날까지 이렇게 수발들며 자연스럽게 이 인간이 넋놓고 산 지난 이야기로 싸우면서 저는 이 인간이 이번 기회에 저를 보내버리려고 일부러 일어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행동은 따로 국밥으로 하면서 입으로만 징징대며 속을 뒤집는지요. 그렇게 애들 넷 대동해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까지도 신우를 붙들고 한참을 원망을 했습니다. 수술하는 날도 무섭다고 병원 근처도 안 온 남편은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병은 의궤양이 암으로 변할까 말까 하던 극극 초기로 아주 잘 되었다고 합니다. 개복도 필요 없이 내시경으로 궤양을 떼어냈으니 남편의 설레발도 우색할 정도로 간단하게 살아났죠. 예우가 아주 좋아요 김숙자 환자분.
암이 아주 이쁘게 들어앉아서 똑 떼어냈거든요. 참 이렇게 초기에 잡아내면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녀분들도 일단 며칠 경과보고 퇴원하시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딱히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예방조치로 입원하는 거니까 마음 놓으세요. 혹시 수술 부위에 출혈 있나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검진 주기적으로 하면서 관리하면 100세도 문제 없으실 겁니다. 궤양에 어린 암세포가 이제 막 생기려는 찰나에 시험체로 그곳을 떼어서 발견한 거예요. 입원해 있는 동안 푹 쉬시다 보면 얼마나 운이 좋으신지 본인이 느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 과일 드려도 돼요? 우리 돈 모았거든요. 아직은 과일처럼 신 것은 무리고요. 병원에서 나오는 밥 잘 드시고 나중에 퇴원하시면 드리세요. 손주들인가 보네. 할머니 뭐 드리고 싶으면 토마토나 바나나, 사과 같은 것이 좋고 떠먹는 요구르트 그거 좋아요. 당분간은 너무 짜고 달고 맵지 않게 되직한 죽으로 속 달래셔야 합니다. 수술한 자리가 아물어야 하니까. 그렇게 손주까지 복작거리며 부산 한 통에도 아침 일찍 남편은 슬쩍 코빼기만 비추고 사라졌습니다. 이때조차도 내가 병원복 입고 있으니 저 인간이 속상해서 그런가 보다 좋게 봐주려고 했죠. 제가 봐도 죽을 병 걸린 사람처럼 퀭해서 속상했었거든요. 그러나 나 살아났다는데도 안절부절하며 안색이 좋지 않자 이 인간이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게 이날부터 불안감이 슬슬 치고 올라왔습니다. 언제는 나 죽으면 어쩌냐고 그러더니 지금 하는 꼴은 정반대였기 때문이었죠. 오죽하면 신우 온다는 말에 휑하니 어디로 내빼서 신우가 전화로 한참을 혼냈는데 필시 무슨 일을 벌였구나 싶은 촉이 온 것이죠. 아들에게도 너희 아버지 뭐하고 다니는지 나는 괜찮으니까 아빠 밥은 먹고 다니나 좀 챙기라고 했더니 시큰둥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도 없고 저도 엄마 병실에서 아주 잠깐 본 게 다예요. 엄마 수술 전날에 제가 아버지 봤는데 참 뭐 좀 그래요. 아무튼 저희가 안 챙겨도 알아서 챙기시니까 아버지 생각은 접어두시고요. 엄마는 일단 몸부터 추스리세요. 이따가 애들하고 올게요. 제가 이런 아들의 말에 느낌이 와서 딸들을 물리고 아들에게 캐물었습니다. 딸들은 남편이 제 걱정으로 이상해진 줄 아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또 달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실토를 하는데 수술 전날 애들하고 엄마 백숙 드시러 갔었잖아요. 아버지 없으시대서 제가 모시고 갈까 집에 들렀거든요. 그때 얘기 들었는데 아버지가 일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암이라는 진단 나온 날 속상해서 술을 드시다가 엄마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손님들 술을 다 사셨대요. 친구분들 다 불러서 드시다가 그러셨다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묵혀둔 보험에서 암 진단비 나올 거 생각나서 그러셨다고. 그래서 보험 증서 찾아가지고 그걸로 메우려고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오호라, 그래서 나 죽는다고 겁주며 신나서 떠들었구나. 보험금 나오니까. 아, 엄마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요. 이래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장 병원비 굳으니까 순간 욱해서 그러셨대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나쁜 마음으로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아무튼 돈 달라고 하니까 보험사에서 서류 요구하고 시간 끌고 그래서 거기 신경 쓰시느라고. 그렇지. 그 인간이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슬픈 거였구만. 한껏 기분 냈는데 마음대로 돈이 안 들어와서. 나한테는 그래. 너 암이라고 죽는다고 희망이고 의지고 다 깨부수고 북엇국 얻어먹으면서 다른 사람 술 먹여가며 기분 냈구만. 어? 아, 엄마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무튼 집에 가서 얘기해요. 나중에 다 말씀하시겠죠. 알고만 계세요. 아버지 그러는 거 하루 이틀인가요? 아들은 그렇게 나갔는데 저 퇴원시킨다고 돌아왔을 적엔 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들끼리 이미 이야기를 해서 알다가 나도 알게 되어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딸은 제 뺨을 쓰다듬으며 지금은 무조건 저만 생각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것저것 챙기는데 기어이 애들 있는 데서 제가 간식 먹은 것을 토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들었던 후유증이라 놀라지 않았더랬죠. 근데 하필 애들 있는 데서 이래버리는 바람에 아들이 괜히 말했다고 후회를 하고 딸은 또 걱정 한 보따리 안겨보내고 말았지요. 저는 다음날 애들 가고 슬그머니 온 남편을 붙들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며 한번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나 죽는다고 술 퍼마시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술집이라도 샀나? 집에 없다면서
애들 시켜 네 아버지 들여다봐라 했더니 집에 안 붙어있다는데 나 살아나니 실망스러운지 기쁜 기색도 하나 없고. 이 사람이 생사람 잡네. 위 수술한다더니 뇌 수술을 했나? 웬 시비래? 덕순네 집에 가 있었어. 내가 집 얻으려면 또 나 잡들이 할 거 아냐. 사람을 뭘로 보고 기껏 생각해서 온 사람 붙들고 이 난리야? 퍽이나. 내 팔자에 남편 복이 있을 리가 없어서 그래. 실망한 거 맞네. 발끈하는 거 보니. 왜? 나 죽는 줄 알고 새 여자라도 알아보고 다녔냐? 술 마시면서 새 장가 들 생각에 신나서 이 판 오늘 내가 다 산다고 기분이라도 냈어? 어쩐지 네 친구놈들이 안부 전화 넣을 때 이상하다 했다. 내 안보험 든 거 찾아서 마음껏 쓰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기라도 했나 봐? 나 척하면 삼천리다. 에헤이, 사람 못 쓰게 됐구만. 예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람 배렸네. 말 같자는 소리 말고 자빠져 자. 아픈 마누라 찾아왔다 별놈의 병변을 다 당하네. 아무리 어린 남편이라도 사람을 이렇게 취급을 해? 저는 패백 절가 빼돌려 총각 때 좋아 지내던 여자한테 선물한 그 일 안 잊습니다. 그러나 애들을 위해 수술 후유증에 적응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신경을 끊기로 했지만 몸이 영 좋질 않아서 예정된 입원 날짜를 며칠 넘겨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위는 기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기관이니 아무 생각 말고 마음 편히 먹으라고 했지만 이 인간이 정확히 얼마만큼의 사고를 쳤는지 몰라서 그 걱정에 쉽게 진정이 안 되어 있었죠. 그러나 일단 애들 위해서 이러지 말자 마음을 다잡고 다행히 퇴원하게 되었는데 그날 설마 했던 꼴을 딱 봐버렸죠. 이남이녀 모두 저 때문에 일주일 만에 살이 쏙 빠져서 왔는데 짠해서 내가 애들 뜨끈하게 한 그릇씩 먹이려고 근처 유명한 설렁탕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하나 둘 내리는데 웬 익숙한 영감 하나가 보이는데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아줌마 하나를 옆에 끼고 좋아 죽더라고요. 저 퇴원하는데 연락도 안 되더니 여기에서 다른 여자 챙겨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과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딸들은 이미 표정이 장난이 아니고 그걸 본 제 마음에 탁 하고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남편이 어렸지 않습니까? 꼴의 남자라고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하지만 지금은 철들고도 남을 꼬부랑 방탱이에 나하고 산 지 40년도 넘었죠. 하다못해 쥐새끼라도 40년 보고 살면 미운 정 들어서 이렇게는 못하겠다 싶어 정이 똑 떨어졌습니다. 제가 당장 힘이 없으니 머리를 쥐어 뜯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는 데다 저는 멀리서 치가 떨려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습니다. 실은 저도 피차 마찬가지로 그 정도 애정은 없었던 것이죠. 단 하나 제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남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아들놈 손을 잡아챘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받으면 용서하고 무시하면 저도 드는 생각 그대로 하려고요. 딸들은 이런 제 의중을 알아채고 가만히 있는데 아들놈들은 남자라고 지아버지에게 킁킁거리며 신호를 주고 난리도 아닙디다. 그러나 당사자인 저 말고 자식놈 낸 두 눈 똑바로 뜨고 저 인간의 실체를 한번 보자 하여서 제 전화를 뺏으려는 아들놈 손을 탁 쳐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실룩실룩 신이 나서 걷던 남편이 멈춰서서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보고는 저인 것을 알고 미련 없이 거절을 누르고는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여자에게 더욱더 달라붙는 겁니다. 제가 남편한테 아직도 남자 여자로 애정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눈이 횟가닥 뒤집히는데 저 인간에게 나는 이 정도밖에 아니구나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나도 저 인간하고 쌓인 지난 미운 정마저 없어져 한편 후련해졌습니다. 전화 걸길 참 잘했죠. 아버지란 자가 아픈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애들에게 이렇게 여실하게 느끼게 할 거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도 더 이상 칠푼이 동생 같은 남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듯이 저는 애들을 가게로 데리고 들어가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입이 쫙 달라붙는 게 힘이 불끈 솟는 느낌이라 한 그릇 후루룩 싹 비워냈지요. 겉절이며 석박지도 어찌나 아삭거리고 맛이 나던지요. 중간에 큰아들놈이 화장실 간다고 나가서 지 애비에게 연락하는 눈치인 거 알고도 모른 척하며
맨입에 겉절이 우겨 넣으며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사실 아들놈 내버려둔 것은 쇳불도 단김에 뺀다고 하루라도 빨리 저 자식을 쫓아내고 싶어서였던 것이라서 집에 남편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꽃다발까지 하나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걸 저에게 내밀면서 다정하게 말을 거는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김숙자 여사님, 퇴원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몸 관리만 잘하면 되겠네. 너희가 자주 들여다봐라. 나도 열심히 엄마 도울 테니까. 어물쩍 넘어가려는지 애들에게 충고까지 해가며 안면을 싹 몰수하며 내민 꽃다발은 이쁩디다. 제 40평생 처음 받아본 꽃다발이었으니 참 감회가 새롭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내민 꽃다발을 받아서 장미꽃 향기를 힘껏 맡았습니다. 향이 무척 짙더라고요. 제 불타오르는 심정처럼요. 꽃향기를 맡은 저는 이후 힘내어 그걸로 남편을 후려치며 잡들이를 시작했습니다. 김숙자 여사? 옆에 있던 여자하고 그렇게 부르며 놀았나 보지? 너 큰애한테 보고 듣고 득대같이 쫓아온 거 아니야. 그러면 무릎부터 꿇고 기다려야지. 뭘 잘했다고 꽃다발 들고 쪼개고 앉았어 이게? 입에 침이나 바르든가. 너 나 살아나서 진짜 좋냐? 그런 인간이 마누라 태어나는 날 연락 두절하고 외간 여자하고 설렁탕 푸냐? 내가 우습지 이 영만이? 너하고 군소리 없이 살아주니까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은 느낌인가 보다? 장미꽃이 우수수 휘날리는데 제 마음은 그보다 더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이 장면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칠순 바라보는 제가 할 줄은 몰랐죠. 꽃은 이 인간에게 들려온 죄밖에 없이 산산이 흩날렸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가지만 남은 다발을 내던지고 본체인 남편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 아버지 하는 꼴을 본 딸들은 무표정하게 보고 있었고 아들들은 그래도 말리는 신용을 하다가 더 이상 잡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오해야 깊은 오해. 장미는 죄가 없잖아. 내 대신 마음 전달해달라고 들고 온 건데 아깝고 서럽다. 김숙자야, 그니까 내가 또 사고를 치긴 했지만 바람피고 그런 건 아니었어. 정말이야. 당신 암이란 소리에 슬프고 놀랍고 막막해서. 평소에 이 인간이 머리숱에 신경 많이 쓰는 걸 아는 제가 일부러 머리카락을 잡아 뜯으니 비명을 질러대는데 나 암이라고 할 적보다 더 놀라고 막막해 하더구만요. 이런 인간하고 애를 넷이나 만들어서 애들하고 같이 키웠는데 우리 애들이 철들 동안 이 인간은 부뚜막 아니라 마누라 죽은 장례식장에서 웃는다는 논팽이가 되었으니 남편 농사는 대실패한 것이죠. 야, 이영만이 네가 내 전화 씹는 거 우리 애들하고 다 봤어. 너 무슨 잡상인 전화 받은 것처럼 탁 버튼 하나로 끊어버리고 바로 그 옆에 기집애한테 찰싹 달라붙더라? 내가 그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이 인간아. 어디서 막막하고 슬퍼대? 조둥이를 쪽 찢어버릴라. 이 두 눈으로 아주 생생하게, 아니 10개의 눈으로 다 봤다고 이 자식아. 내가 그 순간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이야. 그 배신감 네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느껴지더라니까? 아니, 내가 당신 보험금 탈라고 그런 거야. 내가 사고 친 거 얘기 들었지? 암이라고 하길래 슬픔에 빠져서 술을 마시는데 다들 괜찮다느니 어쩌다느니 위로만 하는 거야. 남일이다 이거지. 그때 예전에 들어둔 보험이 생각나더라고. 젊은 적에 들어서 이미 만기된 거. 우리 40에 이미 다 치웠는데 둘 다 건강해서 헛돈 썼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퍼뜩 그래서 그거 타겠구나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무튼 그런데 쉽게 안 주려고 하더라고. 종신이긴 한데 초창기 보험이라 보험인이 다 퇴직했네 어쩌네 하길래 상담하려고 만났다가 도움받아서 받게 되어서 내가 밥 산 거야. 절대 오해받을 사이 아니었다고. 심각한 사이 그런 거 아니고. 미안해. 내가 한턱 크게 싸서 돈이 절실해서. 맞아. 너 나 암 진단 나왔던 날 애들한테는 무슨 희망이냐고. 나 죽을 건데 속인다고 혼내고서 술집에서 술 샀다며? 신났냐? 아니면 친구들이 자꾸 마누라 안 죽는다니까 흥이 안 나디? 남의 술 싹 사고 돌리면서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호홍 받고 싶었냐? 말해봐 이영만이. 받지도 않은 안보험비 생각에 그 자리에서 바로 술 쏠래 지긋지긋한 김숙자 없어져라 하는 마음으로 쏜 거 아니냐고. 미안하다 야. 암인데 수술 받고 이렇게 살아서 이 자식아. 아니야. 내가 그만 나 이렇게 심각하다 펴내고 싶어서 욱한 거지. 당신 죽는 거 설마 바랬겠어? 근데 술값이
내가 첫날 쏘고 다음날 또 못 먹은 사람이 있대서 또 사가지고 500만 원이 나왔어.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어떡해. 친구들이 사람들이 자꾸 당신 어떻게 됐냐고 안부 물어서 거기도 못 가겠고. 거기가 우리 아지트였거든. 얼른 술값 갚고 친구놈들 만나려고. 그렇죠. 예상대로 저는 들러리. 결국인 지 친구들하고 이름도 모를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수술하는 그때까지 이러고 다녔던 겁니다. 저는 반항을 포기하고 힘이 쪽 빠진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쥐뜯고 발로 차며 굴리는데 어찌나 힘이 펄펄 솟는지 애들 보는 앞이라 그만두자 하다가 잡고 돌아서려다 다시 뒤돌아 잡다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 적에 아쉬워서 혼이 났습니다. 제가 산 남자가 미운정조차 모르는 머저리 맹추에 인정머리 없는 놈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마누라 암 걸린 속상함을 가장해 술 쏘고는 보험금으로 갚으려고 보험사 쫓아다닌 걸 알았다면 그냥 없어졌을 겁니다. 애들이며 손주 더볼 욕심에 삐질삐질 살아난 제가 모진 목숨이죠. 이 인간은 이혼하자 하니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지만 내가 살려면 이 인간을 버려야 합니다. 나 죽으면 정말로 부조금 생각에 웃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제게 이 이영만이란 놈은 마누라 초상 치르며 여기보다 더 맛있는 육개장 있다고 문상객 데리고 나가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힘 모아서 애들 키우는 재미로 살았지만 애들 다 키워놓은 마당에 제 죽음도 그저 잔치 중에 하나로 아는 이놈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무조건 이혼 찬성이었죠. 게다가 그전까지 아버지 편들던 아들놈도 다음날도 쐈다는 남편 말을 듣고서 엄마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제 편을 들었습니다. 그 길로 아들 집으로 간 남편은 며느리한테 구박받다가 제가 집 한 돈 반절 떼어준 걸로 바로 방 얻어 나갔다는데 그때 또 그렇게 신나 있답디다. 남편이 찡찡거리며 전화를 해서 신우까지 그러지 말라고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쳐내줬습니다. 고모, 같이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아버지가요, 엄마 진단 나온 날 골든벨 울렸대요. 술집에서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친구분한테 들었을 때 설마 하면서 이유가 있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 심각한 거 알아줬으면 해서 그렇대요. 야 임마, 내가 언제 그랬어? 네 엄마의 쾌유를 바라면서 쏜 거라고 했잖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아니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다들 괜찮다고 별거 아닐 거라고 해서 심각하다 표내고 싶어서 엄마 핑계로 건배 돌릴 거라고 한 거라며요. 더불어 보험금 생각도 났고. 그게 엄마 생각한 거예요? 아빠 기분 낸 거지? 아무튼 그래요 고모. 골든벨 2번 울렸대요. 첫날 못 먹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엄마 퇴원하면서 딱 마주쳐버렸는데 아무튼 그래요. 뭔 일이래 이게. 그래서 네 엄마 어쩌고 있냐. 마누라 아플 적엔 그냥 가만히나 있지 또 일쳤네. 아유 그래 오래 버텼다. 그래도 멀쩡해서 이혼하자는 게 어디야. 너희 엄마 암도 너희 아버지 때문에 생겼을 거다. 사람 살리려면 보내줘야지 어째. 그래도 나는 니들 고모고 너희 엄마하고는 친구니까 나까지 떼놓고 안 볼 생각은 말어. 네 엄마 편이라고 전해줘. 살림 절반 뚝 떼어가라고 그래. 저거 보나마 나 흥청망청 돈 다 날려먹을 거니까 이참에 아빠한테 유산도 받아내고 내다 버려. 아휴 지긋지긋한 인간. 결국 제 바람대로 이혼하며 저는 다시는 그 인간 꼴을 안 봐도 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지만 그래도 애들이 있어서 걱정은 안 합니다. 미워도 아버지라고 딸들이 반찬 만들어다 주면서 밥솥에 밥 해놓고 온다는데 어떻게 먹는 건지 솥에 곰팡이가 피어 있답니다. 반찬도 닦아서 차려주는 것만 먹고 땡. 냉장고 열어 꺼내 먹는 것조차 하지 않아서 질려서 잘 안 찾아간답니다. 자기도 돈 있다며 삼시세끼 밥 사 먹는다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알 바 아니고요. 저는 집 한 돈으로 아파트 상가 하나 얻어 반찬 가게를 차려서 돈 법니다. 애들 넷 걷어먹인 살림 솜씨 어디 가지 않는 데다 딸들이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줘서 아이들 반찬거리 위주로 해놓으니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특히 퇴근 무렵 젊은 애기 엄마들이 사들고 갈 수 있게 빈대떡부터 국도 3가지 끓여서 포장해 파니 못 벌어도 하루 50벌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 빠진 남편 떼어내니 인생이 확 피는데 진작에 헤어질 걸 후회가 될 정도로 저는 행복하네요. 이것저것 떼고 한 달 5,600번이 남편하고 살 적보다 돈이 남아나 애들한테도 면이 서고요.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더더욱 남편과 잘 헤어졌다 생각하고 후회는커녕 지난 세월 생각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 퇴원하는 날 제 전화 확인하곤 바로 미련 없이 수신 거부 누르던 영감 뒷모습이 선연한 저는 저 모르는 곳에 가서 없어지기를 바랄 뿐 남은 정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혼낼 것이 뻔한 전화라도 마누라 전화는 꼭 받으라고 하네요. 사위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전화를 받니 안 받니의 문제가 아니라 예의의 문제거든요. 영감 땡감탱이가 아버지로 유일하게 자식들에 준 교훈이죠. 물론 저는 암도 재발 안 되고 무척 건강하답니다. 진짜 암에 인간 암덩이 떼내고 저는 열심히 남은 생 살려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